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정의는 그러면 빚지고 갚는 거냐 라고 케팔로스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의 한번 정리해봅시다. 국가 1권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가 1권, 국가가 총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부터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거고요. 국가에서 나오는 이제 화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노인의 삶이 왜 불행한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폴로마르코스와 그리고 이제 트라시마코스,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2권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게 돼요. 더욱 이제 이 두 사람보다 더 비판적인,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더 의견을 잘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 폴로마르코스 같은 경우는 정의를 잘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그냥 정의에 대한 어떤 감을 가지고 있지,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분석, 이게 분명한 사람이 아니고, 트라시마코스는 이제 강자의 유익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그 불의를 저지르는 것, 그거를 선호하는, 그거를 이제 옳다고 여기는 그런 류의 사람이 이제 입장을 내놓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인의 삶은 왜 불행한가? 일단 국가 1권에서 축제가 벌어졌었는데요. 축제가 벌어져서 이제 소크라테스랑 글라우콘이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폴로 마르코스가 나타나서 이제 그 축제에 볼거리가 더 있으니까 같이 이제 있다가 밤에 늦게 그거 보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랑 글라우콘이 그들을 따라서 이제 폴로 마르코스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집에 이제 케팔로스란 사람이 있었어요. 케팔로스란 사람이 이제 폴로 마르코스의 아버지인데요. 아버지인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온 걸 반기게 되고 이제 케팔로스랑 대화를 하면서 노인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팔로스에게 노인의 삶이 어떤지 물어보게 되거든요. 노인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케팔로스가 말하는 거는 몇몇 사람들은 이제 노인의 삶이 불행하다 그래요. 왜 불행하냐, 이렇게 이제 왜 불행하게 보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젊었을 때처럼 욕구를 풀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구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하는데, 케팔로스나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욕구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이유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왜 불행한지에 대해서 케팔로스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불행한 이유는 성격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뭐 젊었을 때처럼 여기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노년이 돼서도 불행해지는 것이다. 노인이 되었다는, 늙었다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내놓는데요. 반박을 내놓는 것 중에 이제 부유해서 그런 거 아니냐, 부유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긴 하죠. 뭐 부유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성격은 좋더라도 부유하지 못해서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케팔로스는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성격이 문제다. 왜냐, 부유해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부유해도 불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격 문제뿐만 아니라 부유함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성격이 좋더라도 불행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물론 성격이 정말 좋다면은, 부유함에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성격이라면은, 재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성격이고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행하지 않겠지만, 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는 맞는 이야기이긴 하죠. 아무튼 케팔로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 여기서부터는 왜 꼬투리를 잡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재산을 물려받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케팔로스는 물려받은 것도 있는데 그 자기가 증식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왜 물어봤는지 얘기하는데, 재산에 집착을 안 하니까 이제 물어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재산의 좋은 점을 물어보게 돼요. 재산이 많으면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케팔로스가 하는 대답이 뭐냐? 예,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불의한 짓을 저지르면 저승에서 처벌받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것을 이제 저지르지 않았는지 살피게 되는데, 자기가 재산이 많으면은 빚을 지지 않는다고. 빚을 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빚지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빚지는 건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빚지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재산이 많으면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정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걸 다르게 보면, 빚지는 게 불이라고 하면은, 빚지고 안 갚는 게 불이라고 하면은, 정의는 반대로 하면, 빚지고 갚는 거잖아요. 빚지고 잘 갚고, 빚지고 안 갚는 거, 안 갚은 채로 죽는 게 불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의는 빚을 졌을 때 갚는 것이 이제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정의는 그러면 빚지고 갚는 거냐라고 케팔로스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질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무기를 빌립니다. 무기.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정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뭐 화가 엄청나게 났다든지 아무튼 뭔가 절제가 안 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무기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린 무기를.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자기 제어가 잘 안 되는 미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무기를 줬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미쳐버린 친구한테, 미친 친구에게 무기를 줘야 되냐고 물어봐요. 빚지는 게 갚는 거라면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무기를 줘야겠죠. 근데 무기를 줬다면 이 미친 친구가 사람을 죽이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기를 줘야 되는 게 맞냐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쳐버렸으니까 무기를 선뜻 줄 수는 없잖아요. 뭐 이 친구의 아들이나 가족에게 줄 수는 있어도, 이 친구한테 바로 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 친구한테 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케팔로스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걸 좀 더 따지려고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은 행사, 뭐 참여할 행사였는지 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행사가 있어서 나가게 되고, 폴로마르코스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 이걸 하게 됩니다. 이제 케팔로스가 이제 볼일을 보러 가고 폴로마르코스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폴로마르코스가 그 케팔로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정확하게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폴로마르코스가 정의는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서 소크라테스랑 케팔로스, 본인의 아버지는 이미 그 미친 친구한테는 무기를 돌려줘서 안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었는데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친구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를 이제 빌렸는데 이제 미친 친구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그 폴로마르코스도 동의를 해요. 줘선 안 된다. 줘선 안 된다고 동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소크라테스가 이 정의, 이 시모니코스라는 사람이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 이 정의가 의미가 다른 것 같다. 그럼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폴로마르코스가 하는 말이 친구를 돕고 이제 적을 해코지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를 돕고 적을 해코지하는 게 정의다, 이런 거죠. 이렇게 폴로마르코스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 친구를 돕고 적을 해코지하는 거는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친구는 당연히 이제 합당한 게 도움을 받는 거고, 적은 합당하게 해코지를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당한 것을 주는 게 정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폴로마르코스가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소크라테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폴로마르코스를 다시 한번 이제 의견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그 정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친구를 돕고 적을 해코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정의가 언제 필요하냐고 물어보게 돼요. 폴로마르코스에게 정의가 언제 필요하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 폴로마르코스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뭐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전쟁할 때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전쟁할 때랑 그 다음에 동맹 맺을 때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평화 놓을 때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동맹, 평화 때 필요한데, 소크라테스는 이 평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요. 평화로울 때 정의가 왜 필요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로울 때 정의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그 폴로마르코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계약을 할 때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계약할 때 불의를 저지를 마음으로 계약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할 때는 정의가 있어야 하겠죠. 서로가 진실된 마음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뒤통수를 칠 생각으로 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할 때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계약을 이제 소크라테스는 협력 관계로 봐요. 협력 관계로 보면서 어떤 협력 관계를 추구할 때 정의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폴로마르코스라는 사람이 애초에 정의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협력관계, 어떤 협력관계냐라고 했을 때 돈을 맡길 때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맡기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게 빚을 갚는 것, 뭐 돈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한정하고 있는데, 정의가 비단 돈만으로 연결된 건 아니죠. 돈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이거는 이제 이 폴로마르코스라는 사람이 약간은 정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돈을 맡길 때라고 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맡기는 게 별로 중대한 일이 아니다. 맡기는 건 중대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정의는 별 볼 일 없는 거다. 하찮은 거나 다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돈을 맡길 때 정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이 정의는 뭐 우리가 알던 정의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류를 지적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맡기는 거라고 이제 폴로마르코스가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이제 더 난리를 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돈을 맡기는 게 정의라고 했잖아요. 돈을 맡기는 게, 그러니까 돈을 잘 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신실함, 신뢰의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정의로운 거. 그러니까 돈을 누군가 맡겼을 때 그걸 잘 지키고 있는 게 정의라는 거죠. 근데 돈을 맡겼는데 누가 그 돈을 꿀꺽했어요. 그러면 그건 불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돈을 맡기는 게 정의라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냐, 여기서 좀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데, 방어를 잘하면 공격을 잘한다 그래요. 방어를 잘하면 공격을 잘한다고 하는데, 방어를 잘한다고 해서 공격을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방어를 할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공격을 하는 것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조건 성립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방어만 잘할 수도 있고, 방어는 취약한데 공격만 잘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 점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방어를 잘하면 공격을 잘하기 때문에 돈을 지키는 걸 잘하면 이제 훔치는 것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맡기는 걸 잘한다고 이제 폴로마르코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키는 것으로 치환해버려요. 정의는 돈을 맡기는 거라고 했는데, 돈을 맡기고 이제 잘 돌려주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지키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키는 것을 잘하면 훔치는 것을 잘한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상해요. 지키는 걸 잘한다고 했을 때 훔치는 걸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훔치는데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은행 보안 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은행을 지키잖아요. 그 은행 털기도 엄청나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은행 보안 요원분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훔치는 걸 잘하고 도둑이나 다름이 없다. 도둑과 같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은행 보안 요원은 그냥 지키는 걸 할 뿐이지 훔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훔칠 수 있는 조건을 훔치기 쉬운 조건에 놓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은행 보안 요원분들은 보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아니까 이런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건은 알겠죠. 그렇지만
훔치는 행위를 잘 하냐? 예, 훔치는 행위를 잘 하냐? 예, 은행 보안 요원분들은 훔치는 행위를 잘 할까요? 못하죠. 안 하죠. 일단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치관에 따라 못해요. 네,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훔쳐가요. 이분들은 훔치는 걸 잘 못해요. 예? 물론 훔치기 쉬운 이런 배경적인 지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훔치는 걸 잘하냐?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폴로마르코스도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고, 나는 일단 이 얘기는 다 모르겠고 친구를 돕고 적을 해코지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네, 이것도 이제 소크라테스의 궤변에 해당이 되겠죠. 네, 폴로마르코스가 다시금 이제 친구를 돕고 적을 해코지하는 게 정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이제 친구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친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착하게 여겨지는 사람. 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이제 답변을 듣게 되는데, 이걸 보고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 않냐. 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나쁜 사람이 착하다고 여겨져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정의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폴로마르코스가 친구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다, 친구는 무조건 착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게 되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착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뭐 범죄자들끼리 친구라고 했을 때 서로 이제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범죄자들이니까 나쁜 사람이 서로 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착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폴로마르코스가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잘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로마르코스에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이제 정의로운 사람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정의로운 사람은 친구를 돕고 해코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을 해코지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의로운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이지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점점 더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해코지를 하는 사람일 수 없다는 거죠. 정의로운 사람은. 미덕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남을 안 좋게 하는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정의라는 미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남을 안 좋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적이 침입을 했어요. 적이 침입을 한 상황이라고 봅시다. 적이 침입을 한 상황에서 이 군인이 적을 죽이게 되겠죠. 그럼 적을 죽이는 거는 해코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군인은 적을 해코지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이 돼야 되나요? 군인이 적을 해코지하면은 불의한 사람인가요?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군인인데 적이 침입을 했는데 적을 해코지한 게 불의한 거다라고 안 하잖아요. 올바르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정의로운 사람은 해코지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약간 궤변에 해당이 돼요. 정의로운 사람은 해코지 할 수 있어요. 해코지를 어떤 목적에서 하느냐, 올바르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게 불의한 거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군인들을 다 욕을 할 텐데, 군인들이 그러면 이 적들의 침입에 맞서서 싸울까요? 안 싸우겠죠. 자기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공동체를 지키려 하지 않게 되겠죠. 불의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해버리면. 군인들이 진짜 자기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봐버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폴로마르코스를 반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트라시마코스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시마코스가 나타나서 이제 막 불평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의가 뭔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가 뭐냐 했을 때 강자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강자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이제 말꼬리를 붙잡게 되는데요. 이제 강자가
레슬링 선수냐, 그래서 레슬링 선수에게 유익한 게 정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아무튼 레슬링 선수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이제 정권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재규정을 합니다. 정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정권에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면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있는데 통치자에게 유익한 게 정이잖아요. 통치자가 종종 착각을 해가지고 무익하거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거를 이제 남들한테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통치자는 자신의 유익한 게 하는 걸 정의라고 했는데 무익하거나 해가 되는 거를 착각해서 남에게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왔을 경우에 이건 정이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통치자에게 유익한 게 이제 정이라고 했잖아요. 유익한 게 정이라고. 근데 지금 무익하거나 통치자가 착각을 해서 무익하거나 자기에게 해로운 거를 남에게 시켜서 이제 결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유익하지가 않아요. 유익하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정이에요? 지금 그 트라시마코스가 처음에 했던 얘기, 정권에게 유익하고 강자에게 유익한 것이 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유익하지 않은 것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정의로운 게 아니죠. 정의에 해당되지가 않죠. 근데 이거를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돼요. 지적을 해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폴로마르코스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다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반박을 하게 돼요.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가 지금 소크라테스의 입장에 너무 빠져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지금 이 사람한테 강자에게 유익하다고 지금 했는데 이거는 강자에게 유익한 사례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포인한 사람이 이제 제대로 대답을 했는데 트라시마코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돼요. 자기만의 또 입장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도 참 웃긴 사람이에요. 아까 그 폴로마르코스가 친구가 착각해서 잘못된 사람을 친구로 여길 수 있지 않냐 했을 때 폴로마르코스가 한 말은 친구는 그야말로 착한 사람일 뿐이다. 착각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거든요. 트라시마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통치자는 이런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익하거나 해가 되는 거를 실행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의사가 그 환자에게 무익하거나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란 거죠. 마찬가지로 통치자가 그런다면은 통치자가 아니다. 이 통치자는 실수를 안 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야말로 궁색한 이야기죠. 폴로마르코스도 그랬고 트라시마코스도 아니 어떻게 통치자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클리스토폰처럼 그냥 이 경우 유익한 게 아니지 않냐 얘기하면 되는 것 같은데 트라시마코스도 좀 논리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튼 트라시마코스가 이렇게 통치자는 절대 실수 안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그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트라시마코스는 이제 정권에게 유익한 거, 그러니까 강자 자신에게 유익한 걸 한다고 하거든요. 자신에게 유익한 거, 통치자가 자신에게 유익한 걸 한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니라 이제 피치자에게 유익한 걸 한다.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사람이 통치자는 자신에게 유익한다고 하는 게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이고 피치자에게 유익한다고 하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피치자에게 유익한 걸 한다는 거를 소크라테스가 입증을 해 나가게 돼요. 이걸 입증하는 과정이 약간 좀 이상할 수 있긴 한데 일단 기술자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나 선장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에 대비되는 이제 기술의 대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의사는 환자고 선장은 선원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기술의 대상에게 유익한 걸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에게 유익한 걸 주죠. 병을 낫게 해주고 선장은 선원에게 이제 항해를 잘 하게끔 항해를 해서 무사히 도착하게끔 하는 이런 유익함을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는 이 통치 기술에 따른 대상인 피치자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준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죠. 그러면서 통치자는 자신에게 유익한 걸 안 한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피치자에게 유익한 걸 하지 자신에게 유익한 걸 하지 않는다. 통치자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반박으로 내놓는 게 뭐냐면은 양치기 이야기예요. 양치기. 양치기 이야기를 합니다. 양치기가 양을 치는 이유, 양을 치는 이유는 뭐다? 양치기의 재산을 위해 이거죠. 그래서 양을 위해서 양을 치는 게 아니다. 자기 삶을 위해서 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는 이걸 잘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불의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보다 자기 이익을 잘 챙긴다. 그래서 이제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라시마코스가 반박을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양치는 기술은 양을 유익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양치는 기술이 양을 유익하게 하진 않죠. 양을 유익하게 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좋은 방법은 양을 풀어주는 거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다가 죽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양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양치기의 목적을 위해서 양을 잘 좋은 값을 받고 팔기 위한 것도 있고 털을 얻기 위해서 양모를 얻기 위해서 이제 양치기 기술은 이용하는 게 기술이죠.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적인 것이 양을 잘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긴 하지만 양치기가 양을 치는 이유는 자기 재산을 위해서가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지배자 중에도 자기 이익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예시를 들어준 건데 소크라테스는 인정을 안 하죠. 양치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죠. 물론 양들이 잘 먹고 잘 찌고 하는 거는 양들에게 이로울 수 있겠지만 그게 완전한 유익함이냐 했을 때는 아니죠. 양치기의 목적을 위한 유익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양을 온전히 위하지 않는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인정을 안 한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치자에게 유익한 것을 한다는 걸 다시 증명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통치자 자리가 있을 때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있냐? 통치자가 왜 되려고 안 하냐? 사람들이 골치 아파하고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피치자에게 유익함이 가지 자기가 통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싸매면은 그 결과는 다 피치자에게 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노력을 열심히 해봤자 얘네들만 피치자들만 이제 배부르게 해주는 거라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치자에게 유익한 것만 하는 게 맞다. 근데 사실 이건 아니죠. 통치자들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이 피치자에게만 유익하려고 하나요? 자기에게도 유익한 게 있으니까 하려고 하겠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뭐 성취감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피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통치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강제하기 위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통치자가 적절한 사람이 통치를 안 할 경우에 이제 생기는 불이익이 있는데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통치를 받게 된다. 이거는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불이익을 피해서 통치를 하려 하게 된다.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도 싫긴 하겠죠. 자기가 통치를 해서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가치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통치자가 되려 하는 이유는 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앉히기 싫어서 있겠지만 자기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트라시마코스에게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트라시마코스에게 물어봅니다. 정의가 미덕인지 아니면은 불의가 미덕인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트라시마코스는 이제 불의가 이제 미덕에 가깝다. 그러면서 융통성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정의는 고매한 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훨씬 낫다 이런 입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논의하게 되는 게 이제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불의를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질문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논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이제 불의가 현명한지를 논하게 되는데 올바른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비교를 해요. 근데 이 비교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올바른 사람은 이제 타인을 능가하지 않아요. 근데 불의한 사람을 능가해요. 불의한 사람은 능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요. 불의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모두를 능가하려 하죠. 올바른 사람끼리는 서로 능가하려고 안 하지만 불의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능가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지 안 훌륭한 사람은 어떤지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시가를 아는 경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지혜롭고 훌륭하다. 그리고 모르는 경우를 보면은 무지하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경우를 놓고서 이제 보게 되는데 시가를 아는 사람은 시가를 아는 다른 사람 때 능가하려고 안 한대요. 말이 안 되죠. 시가를 잘 아는 사람끼리도 경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능가를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능가 안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을 능가하려 한다. 모르는 사람을 능가하려 한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경우는 무지하고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냐? 모든 사람을 능가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요? 시를 아는 사람을 능가하려 하지 않고 올바른 사람 능가하려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불의한 사람, 자기랑 반대되는 사람을 능가하려 하죠. 마찬가지로 시가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능가하려 하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하고 특징이 같고요. 이 경우는 이제 불의한 사람하고 특징이 같아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아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의 형태를 보이게 되고 올바른 사람은 이에 따라서 지혜롭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사람은 이에 따라서 무지하고 나쁜 사람으로 규정이 돼요. 그래서 불의는 현명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게 되는데 이게 동의가 되실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현명한지를 따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야말로 사변적인 이제 이야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사람하고 불의한 사람 중에 누가 더 현명하냐? 이게 관점의 차이겠죠. 어떤 행동의 측면에서 자기 만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의한 행동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불의한 사람은 자기 이익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뭐 국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요. 국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사실 이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근데 국가에서 이제 공문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 올바른 사람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너희들이 한 그 문서에는 그런 것처럼 보여져 있지만 나는 실제로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겠죠. 근데 불의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 어차피 지들이 내가 안 받는다 그래도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냥 받자. 그럴 경우에 어느 쪽이 더 현명할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어차피 준다고 하는데 지들이 계산 착오해서 날 준 건데 그냥 받지. 어차피 이거 누가 또 밝혀낼 거야. 이러면서 받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자기 내적인 만족의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거부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게 현명하냐는 기준,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거라서 사실 이렇게 뭔가 올바른 사람만이 현명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아무리 정의로운 게 좋더라도 애들 바꾸겨가면서 정의로우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범법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실수에 따라 나오는 이익은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뭐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실제로 일할 의사도 없고 그러는데 그냥 일 그만두고서 실업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제 퇴사 조치를 받은 사람, 이제 회사로부터 퇴사 조치를 받은 사람이 받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회사에다가 이제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의 경우 실업급여 좀 해달라고 요청하게 돼서 실제로는 회사로부터 퇴사당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들이 생기죠. 이게 편법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로 합의해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현명한 거고 정의로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현명함을 증명하는 게 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소크라테스는 그거를 증명해서 이제 보여주고 싶으니까 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함은 그렇게 간단하게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불의보다 강하다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득이 많다는 거죠. 이득이도 많고 그 다음에 가치도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냐면 이제 국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뭐 여러 국가들을 취합한 이제 어느 하나의 국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유지되려면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만 있을 경우에는 이 국가가 분리되겠죠. 분리되거나 이제 깨지게 되겠죠. 국가의 틀이.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있어야 이 국가가 질서를 유지한다. 그렇지 않다면은 뿔뿔이 흩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로 봤을 때도 협력을 할 때 정의가 있어야지 불의만 있을 경우에는 못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불의를 가지고 있으면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이렇게 되고요. 정의를 가진 경우에는 협력해서 일을 마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경우 국가나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정의가 있을 경우에 좀 더 확실히 더 나은 결과를 보기 쉽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협력의 관계에서는 정의로울 필요가 있겠지만 굳이 정의가 없고 이해관계가 맞아도 잘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정의를 따지지 않아도 돼요. 올바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이해관계 때문에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의롭기 때문에 협력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런 걸 조금 디테일하게 가면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선뜻 보면은 맞죠. 협력하려면은 올바른 사람하고 협력하지 내 뒤통수 칠 사람하고 협력을 안 하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딱 떠올렸을 때 드는 생각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선뜻 보면 맞는 얘기 하지만 디테일로 가면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하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바른 사람들이 이루는 것도 많고 국가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 봤을 때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정의보다 불의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신 이야기를 하는데 올바른 존재가 신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존재가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는 친해지지 않고 올바른 사람하고만 친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신인데 올바른 것만 취하고 불의한 거는 취하지 않는다면 신은 불완전한 요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죠. 저도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싶진 않은데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이런 비판을 하니까 얘기를 꺼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가 이제 또 가치가 있다는 걸 또다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능이 있는 사물들이 있잖아요. 물체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미덕이 주어지면 잘 기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눈이 있는데 눈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게 미덕이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잘 기능하고 이에 마찬가지로 혼을 봤을 때 혼의 이제 역할을 잘 수행하는 미덕이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혼의 기능이 잘 기능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혼의 기능이 뭔지를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혼의 기능은 사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잘 살게 되고 잘 생각하게 되고 잘 통치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혼의 미덕이 주어진다면요. 앞서서 정의가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의를 미덕으로 이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덕은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가 혼에 결합된다면은 잘 살고 잘 생각하고 잘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불의보다 훨씬 낫다. 만약에 불의가 된다면 불의는 악덕으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악덕이 결합된 혼은 잘 못 살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잘 통치하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불의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맞는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는데, 트라시마코스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트라시마코스는 실리적인 이득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을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죠. 혼에 정의로움이 주어진다고 해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은 불의 쪽이니까 당연히 인정을 못할 거고, 생각을 잘한다고 해봤자 정의로운 생각만 해서 자기에게 도와지는 게 없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 올바르고 있다면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통치를 방해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점들이 있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정의가 불의보다 확실히 낫냐라는 거에 대한 확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단순화해서 보면, 소크라테스처럼 단순화해서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말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론적으로 말만 된다는 거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말이 되는지를 살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2권에서는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지지하는 그 글라우칸이나 이런 애들이 나타나서 지금 네가 말한 거는 그냥 맞다고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진짜 맞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지금 1권에서의 소크라테스가 한 내용은 그야말로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디테일하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권에서 좀 더 깊게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전개는 아니게 흘러가게 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 1권 간단한 내용이지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국가 2권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